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전국 주요 해수욕장들이 조기 폐장하면서 충남 서해안에 막바지 피서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해수욕장 방역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태안 남면해안 도로에서 승용차가 교통표지판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 등 일가족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충남도와 당진시가 3천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인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유치전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전국 6개 지역에 경합을 벌인 가운데 대구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서산시의 인구가 1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약 7년 만에 1만 명이 증가한 건데 시는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10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2명이 발생했습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 수는 천안이 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당진 8명, 논산 7명, 아산 6명 등입니다. 이에 따라 12일 기준 충남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5,777명으로 늘었습니다. 백신 접종은 도내 96만여 명이 1차로 완료했으며 40만 명은 2차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현재 18세에서 49세 대상 백신 접종 예약이 진행 중이며 13일 오후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는 생년월일 끝자리가 3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피서철도 이제 성수기를 지나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2,000명에 육박하면서 지난 10일부터 강원도와 부산 등 전국 주요 해수욕장들이 조기 폐장했는데요. 네, 서해안 해수욕장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충남 해수욕장 방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호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태안 말리포 해수욕장. 검역소 앞에서 방역 요원들이 차를 멈춰 세웁니다. 피서객들에게 손소독제를 뿌려주고 체온을 측정한 뒤 팔찌를 나눠줍니다. 피서객은 팔찌를 착용해야만 해수욕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팔찌는 물에 젖지 않아 오랜 시간 착용 가능합니다. 해수욕장 입구와 백사장 곳곳에는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또 안심코를 활용해 방문객의 출입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여기 처음부터 해수욕을 하러 왔는데 체온 측정을 해주고 또 팔찌 확인서를 해줘서 안심 넣고 또 해수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일 오전이지만 벌써부터 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하는 가족들과 파도를 타면서 서핑을 즐기는 피서객이 보입니다. 부산 해운대 등 전국 주요 해수욕장들이 조기 폐장하면서 이번 주말 서해안 해수욕장으로 많은 피서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이 있는 보령과 서천, 태안은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충남도는 14일부터 16일까지 해수욕장 내 코로나19 특별 방역에 나섭니다. 인파에 대비해 기존 방역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추진해오고 있던 발열 검사와 체온 스티커 배부, 야간 취식 금지,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을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야간 방역과 물놀이 안전 근무를 다음날 아침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는 등 한층 더 강화된 대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휴가철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인 이번 주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지자체의 체계적인 방역과 철저한 개인 방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서산시 인구가 1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1일 기준 서산시의 인구는 18만 102명입니다. 서산시 인구는 2014년 17만 명을 넘어선 이후 2019년 주초마다 지난해부터는 한 달에 평균 70명씩 늘고 있습니다. 약 7년 만에 10,000명이 증가한 셈입니다. 시는 양질의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육 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 다양한 전입 지원 정책도 인구 증가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충남도와 당진시가 3천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인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유치전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충남을 비롯해 전국 6개 지자체가 경합을 벌인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부지로 대구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입지 조건과 지자체 지원 등 전반에서 대구가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국내 서비스 로봇 산업 발전에 초석을 마련하기에 적합한 부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안에서 차량이 전복돼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2일 오후 8시 15분쯤 태안 남면 양잡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교통표지판을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와 안에 타고 있던 두 딸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경찰서 장은효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6월 새벽 시간대 아산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요. 도로공사를 위해 세워둔 플라스틱 방호벽을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93%,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건데요. 딱 한 잔도 안 됩니다. 운전자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언젠가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6월 아침 시간대 공주의 한 구분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직진하면서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뒤에야 멈춰섭니다. 졸면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졸음 운전은 전방의 돌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제동 없이 달리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졸음 쉼터나 휴게소 등으로 이동해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졸음 운전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6월 홍성의 한 교차로 암행 단속 영상입니다. 암행 순찰차 앞을 달리던 배달 오토바이가 직진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에 달립니다. 결국 신호 위반으로 단속되는데요.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었을 때만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일반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거나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할 경우 신호 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경장이었습니다. (240에서 14로) 이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현재 생존해 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수입니다. 우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240명인데 지금은 14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14라는 숫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8월 14일 광복절 하루 전날인 이날은 지난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입니다. 이를 계기로 전국의 생존자들의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자 세계 위안부 기림일로 정해졌습니다. 이날을 즈음해 각종 행사들이 열리며 우리가 아픈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고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꼭 이날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위안부 문제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전국적으로 수요 시위가 열리고 또한 전국 곳곳에 또 세계 곳곳에 평화의 소녀상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아카이브 814라든가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기록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 대한 일본의 만행, 그 과거는 아직까지도 청산되지 않았는데요. 이 과거가 과연 청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생존해 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4분은 모두 85세 이상의 고령층입니다. 평균 92세. 여기 할머님들의 건강이 날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도 걱정입니다.
일본의 만행에 대해 분노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해야 할 요구는 당연히 해야겠고요. 우리의 어머니, 우리 할머니가 겪은 고통을 이해하고 그 아픔을 보듬기 위한 노력에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76년이 되는 날인데요. 특히 우리 지역 충남에는 광복을 위해 애쓴 독립유공자가 많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내포 신도시에 독립운동가의 거리도 조성됐는데요. 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인물 선정과 동상 크기 등 여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포 신도시 홍해공원에 조성된 독립운동가의 거리입니다. 가운데 유관순 열사의 동상이 있고 주변에 김좌진 장군과 이동영 선생, 윤봉길 의사와 한용운 선생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충남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5명을 선정해 태극기 모양을 표현한 건데 유관순 열사의 동상만 압도적으로 큽니다. 동상을 바치고 있는 기단은 아무 설명 없이 독립운동가 8명의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마치 유관순 열사를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1등급과 2등급 받은 분들의 이름이 발밑에 써 있어가지고 발밑에다가 이름을 써놓는 거는 좀 안 맞는다. 유관순 열사 동상이 가운데 크게 설치가 돼 있고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에 진짜 공과가 있는 한용운 선생 같은 분들이 작게 옆에 있어서 인물 선정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충남에서 서훈 최고 등급인 대한민국장 중 유일하게 임병직 선생만 빠지고 2등급 대통령장인 이동영 선생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표기한 조형물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애국장을 받은 일본인 가네코 후미코가 가나다 순에 따라 맨 앞에 적혀 있는데 지역 인물을 우선 고려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충남에 여성 독립운동가가 많이 계시지만 일본 사람이 제일 앞에 있어서 그 부분도 외국인과 내국인을 좀 분리해서 외국인을 좀 밑에 했으면 좋겠다. 충남도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서훈 최고 등급과 임시정부 기여도를 기준으로 대표 인물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유관순 동상의 기단과 여성 독립운동가 명단은 올해 안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 대표 인물 5명뿐만 아니라 여러 독립운동가를 조명할 수 있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초에는 사발통운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설명이 없다 보니 주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그런 오해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단을 이번에 이제 정비하는 거를 구체적인 계획은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대로. 20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8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 독립운동가의 거리. 철저한 역사 검증을 통해 본래 취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홍성군이 폭염으로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안가 지역에서 양수장 긴급 가동에 나섰습니다. 홍성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 사업단은 13일 홍성 홍보지구 결성 양수장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부면 해안가 지역은 염분으로 인해 관정 개발이 어려워 농업용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농업용수 공급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가뭄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공군 여중사가 성추행과 2차 가해로 괴로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석 달도 안 돼 이번에는 해군 여중사가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는 뉴스가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에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나라를 지켜야 할 군 간부들이 동료 목숨도 지키지 못하다니 정말 화가 치밉니다. 네, 철저히 조사해서 군대 내 성추행을 뿌리 뽑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